자, 이렇게요, 여러분.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방법 모두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편리한 방법을 쓰도록 하는데 선생님은 이 방법이 선생님에겐 편리해요. 여러분도 편리한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풀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에서는요. 이번에는 직사각형, 직육면체 말고요. 정육면체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정육면체는 더욱 쉬워요. 왜요? 6면의 넓이가 모두 어때요? 모두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겁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으라고 했어요.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정육면체가 나오고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정육면체는요. 6면이 모두 어때요? 모두 같아요. 그 같다는 말을 선생님이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두 합동이므로 그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의 몇 배와 같을까요? 그렇죠. 그 면이 6개가 있잖아요. 정육면체에는 똑같은 면이 6개가 있으니까 그 넓이의 6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육면체 한 면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자, 문제에서 나왔어요. 모서리의 길이가 4cm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4 곱하기 4,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죠. 4, 4, 16 하면 16제곱센티미터인데 이거랑 똑같은 게 6개가 있어요. 그러므로 16 곱하기 6을 하면 되죠. 이것을 계산만 하면 되겠어요. 96이 나오고요.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널비를요 구하는 그 식이요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하지만 원리를 가지고 식을 먼저 딱 쓰면요 기본 계산만 하면 되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가는요 직육면체네요. 나는요 정육면체네요. 나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가부터 먼저 구해볼 건데 문제에선 더 넓은 것의 기호를 쓰라고 했네요. 일단 건널비를 구해야겠어요. 가부터 자 밑면의 넓이 7, 4, 28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28이라고 적을 텐데 아래쪽에도 있지만요. 위쪽에도 있어요. 똑같은 게 위쪽에도 있죠. 28 곱하기 2를 하면요. 밑면의 넓이가 됩니다. 그런데요. 옆면의 넓이도 구해야 되죠. 옆에 4개의 면이 있는데요. 그걸 지혜롭게 선생님은 쫙 펼쳐서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거든요. 이 가로 부분은요. 7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4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7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4 이 부분이요. 바로 이 가로 부분입니다. 세로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이죠. 6입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6 하면요. 이거는 밑면의 넓이, 이건 옆면의 넓이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기만 하면 되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 미리 계산을 해뒀는데요. 그러면 얘가 56 더하기 이 오른쪽 부분은요. 132가 나와요. 132.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188이 나오고요.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은 더 쉬워요. 자, 6, 6에 36, 한 면의 넓이가 36인데요. 면의 넓이가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그래서 36 곱하기 6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하면 216이 나오고요.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그런데 문제를 잘 보셔야죠. 더 넓은 것 무엇인가요? 188, 216. 나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개념 알아보았는데요. 방금 배운 거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두 번째 개념은요. 바로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피는요. 여러분 한번 건널비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건널비는 말 그대로 겉에 있는 넓이였어요. 그런데 부피는 이러한 공간에서 그 물체가 직육면체면 직육면체예요.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약간 비교가 되겠죠. 겉에 있는 넓이냐
아니면 공간에서 얼마큼을 차지하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부터 알아볼 건데 가는 직육면체고요. 나는 정육면체네요. 그러면 부피를 서로 다 구해보고요. 비교를 해볼 거예요. 문제에서는 서로 같은 것을 찾아서 기호를 쓰라고 했어요. 자, 부피 어떻게 구할까요?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 공식을 알거든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돼요. 정답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가로 곱하기 이거 한번 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다. 그럼 밑넓이가 나오죠. 그런데요, 그 밑넓이가 6cm만큼 쌓여 있구나라고 한번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구나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정도 공식을 암기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것을 잊어버려도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가로가 4고요. 세로가 6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9cm입니다. 이걸 계산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216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단위인데요. 지금 부피가 나왔어요. 센티미터, 센티미터, 센티미터를 3번 곱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가가 됐고요. 자, 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나도요, 똑같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6 모두 어때요? 모두 같죠? 정육면체는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해도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다른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다른 모서리의 길이. 자, 그 세 개 모두 같은 걸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같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나 자, 세 모서리를 모두 곱한다. 자,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면 216이 나오고요.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여러분 216. 아, 정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풀어보도록 해요. 다도 풀어봐야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아주 쉬워요. 자, 여러분 건널비는 덧셈도 나오는데요. 부피는 곱하기만 하니까 쉽죠? 5 곱하기 8 곱하기 4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하면요 160이 나와요. 그래서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라는요 여기다